네, 자 연결고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국내가 쉬는 동안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과연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영향을 받을지 오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시장의 그런 이슈들 국내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소니까지 게임사 인수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계속해서 게임 이런 업계에서는 활발하게 M&A가 진행 중에 있나 보군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3거래일 쉬었죠. 그렇죠. 지금 설날 연휴 쉬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확실히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새해부터 사실 이제 대규모 게임사들의 어떤 M&A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테이크2 그다음에 MS에 이어서 소니까지 지금 그 인수전에 좀 끼어들었고 네. 사실 이제 말일 있죠. 1월 말일 날 이제 소니가 그 번지라는 회사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3천억 달러로 지금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군요. 일단 뭐 소니가 지금 번지를 인수를 한 거와는 별개로 네. 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독립적인 자회사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렇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이 번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브 서비스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네. 좀 온라인 서비스 중심의 타이틀을 좀 약간 가져오려고 하는 예. 좀 그런 의도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게임사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자꾸 이제 합치려고 하는 네, 네.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MS 같은 경우도 이제 콘솔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엑스박스가 있는 상황이죠. PC가 아니라 게임기 이렇게 있는 네, 거. 게임이 예. 있고 그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가상현실의 어떤 컨텐츠를 좀 넣어서 게임기와 좀 접합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런 플랫폼을 좀 장착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MS와 소니가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대결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이제 소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카메라, 졌다는 카메라. 그렇죠. 예. 게임, 그렇죠? 예. 근데 올 1월에, 네.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1월에 CES 2022에서 네네. 이제 전기차 진출한다고 밝혔었죠. 두 대인가를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7인승 SUV 전기차를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전기차의 목표가 안정성, 적응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네, 야,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다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네. 엔터테인먼트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게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게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 약간 소니도 생각해 보면 이제 애플과 같은 네. 물론 이제 애플은 뭐 게임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MS도 그렇고 이제 소니도 그렇고 결국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닌데 네. 자동차에다 자기들이 했던 거를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본인들이 카메라 했으니까 잘했던 거. 네, 미러 같은 거 싹 넣고 그렇죠.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공간 만들어서 게임 타이틀 게임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어떤 플랫폼화된 다르네요. 뭔가. 어떤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딱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 확실히 이제 좀 어떤 미국에 있는 혹은 일본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으로 확실히 그런 비즈니스의 포션이 옮겨가고 있다. 네. 난 지금에서 봤을 때 네. 확실히 뭐 전기차, 게임,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 관련주들도 좀 많잖아요. 어떤 종목들 볼까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가장 뉴스가 많았던 게 위메이드인데 그렇죠. 예. 위메이드는 사실 조금 이제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위메이드보다는 약간 위메이드와 좀 어떤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뭐 M게임 정도?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주들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위아래 좀 진폭이 좀 우리나라는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덜 안정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덜 이제 좀 변동성이 덜한 예. 그런 쪽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믹스 플랫폼에서 M게임의 좀 IP가 좀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네. 시너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이제
MK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오래된 중소형 네. 게임사라고 볼 수 있고 뭐 열혈광호라든지 네. 뭐 나이트 온라인 같은 이제 좀 온라인 게임, 그다음 모바일 게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좀 제가 볼 때는 뭐 MMORPG 쪽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IP를 좀 한다면 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사실 이제 이 소니가 이제 CS2022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얘기가 나왔을 그쵸. 때 예. 움직였던 게 CIS가 좀 있어요. CIS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장비를 좀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예. 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의 이제 노스볼트에도 좀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증설한다는 얘기도 최근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완성차 업체들에게 좀 납품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관련주로서 뭐 게임 쪽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또 융합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조금 그동안 못 봤던 M게임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CIS 숫자로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갖고 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이거 뜨겁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웹툰으로 제가 먼저 봤었는데 네.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좀 잔인하긴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은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선방했었습니다만 뭐 이제 가입자 수, 그렇죠. 유료 그게 가입자 중요하죠. 수가 예. 사실 이제 생각보다 컨셉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갭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OTT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선두주자인데 그렇죠. 일단 선두주자로서 어떤 가격의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파워가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가 좀 평가를 했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반등에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CEO죠. CEO가 넷플릭스 이제 자사주를 약 한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5만 주 이상을 다시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저점에서 이제 확실히 주가 방어를 하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연이어 좀 두 개의 호재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도 컨텐츠라든지 OTT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그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란 이제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오징어 게임 다음 타점은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네네. 이런 거는 확실히 글로벌 흥행으로 연결되는 약간 공식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한번 잘 뚫어놨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한국, 일본을 좀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이제 총 46개국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 30일과 비교했을 때 1위가 지금 상당히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틀 연속 3위를 하다가 2위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좀 1위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멜로라든지 예. 뭐 로맨스 장르가. 확실히 좀 장르가 이랬다면 확실히 요즘은 좀 이제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인간의 약간 본성을 건드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좀 본능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생사를 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예. 뭐 카지노라든지 음. 약간 좀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드라마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과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조금은 좀 이렇게 징그러운 예, 약간 좀 잔인하더라고요. 잔인한 전. 예.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TT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자이자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올해 25편의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0편이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만큼 한국에다가 힘을 몰아주네요. 네, 그래서 예.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발달이 된 것 같고 그쵸. 지금 우리 학교는 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음. 소녀 심판, 종이의 집, 뭐 공동경제구역 같은 이제 사실 드라마들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인업이 좀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OTT 쪽에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큰 종목 갖고 오시니까 딱 생각나는 건 딱 한 CJ ENM 정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CJ ENM은 이제 경쟁자죠. 경쟁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티빙인데 티빙이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봤을 때 약간 예능. 국내 강자 아닙니까? 네, 티빙은? 예능으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떠올랐고 사실은 이제 그 티빙이 한 4천억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콘텐츠까지도 같이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넷플릭스의 가장 큰 수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이 컨텐츠니까 아닌가 싶어요. 제이 그렇군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쪽에서 뭐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쪽에 다 컨텐츠를 지니고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검증된 그런 네, 회사군요. 바로 좀 예. 수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주가가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인 편이긴 합니다만 아하. 그래도 이제 OTT 컨텐츠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이 열릴 때 네. 이런 OTT 넷플릭스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이 컨텐츠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 대신에 지금 우리 증시는 이런 걸로 영화 만들어도 대박 치겠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슬프지만 충분히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